엔터주는 조정 마무리 국면에 단계에 있고 장이 좀 안 좋을 때 엔터주들이 좀 반등 시도를 좀 하고 그런 팬덤이 성장하고 캐드의 속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어 돌고 신규 일부 나오면서 3분기는 지금 실적 좋아요. 현재 나오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MD 판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분명히 실적 좋을 것 같은데 4분기도 지금 모멘텀이 있단 말이죠. 3부에서 가져온 주제는 엔터주입니다. 엔터주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슬슬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엔터주가 이제 한 달 반? 길게는 2달 정도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서 이쪽 그또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인데 엔터주들이 대체로 3분기 실적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까지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적 시즌 때 주가가 좋아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차익 매물 나오고 조정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조정받는 기간이 그다음 실적 시즌 전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 특성이 최근에 있어서 그전에는 주가가 좀 쌀 때는 실적 때문에 쭉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어쨌든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을 계속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받고 실적이 좋으니까 다시 올라가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패턴이라서 그래서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엔터 9월 말 정도면 아마 이게 이번 주면 어떤 9월 중순 이후 9월 말부터는 이제 10월 달부터 주가가 좀 간다고 생각하면서 슬슬 사모화될 시기점이다라고 판단해서 가져왔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최근에 이제 엔터 미디어 레저 쪽 렌터 섹터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이 K-팝은 이미 세계적 주류라는 그런 리포트 제목입니다. K-팝 최초로 로제가 그 MTV VMA 그 올해 그 노래에 수상했고 블랙핑크도 베스트 그룹도 수상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메인 음악 차트에서도 빌보드 핫백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K-팝 곡이 12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오피셜 차트 등에서도 그 세계 각국 음원 차트 1위를 지금 캐대언이 거의 싹쓸이 하고 있죠. 뭐 골든부터 해서 요즘 제 아들이 그 소다팝 춤 자꾸 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면은 그뭐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연속 그 7개 앨범 연속 뭐 1위 그 차지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제 K-팝은 단순하게 국내 뭐 아이돌 노래가 아니라 그 세계적인 이제 주류 음악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한국 가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 가사가 많습니다. 요즘은 영어도 못하면은 노래도 못 들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에스파라든가 뭐 그 초등 판매도 지금 다시 이제 아이돌들이 그 음반 판매량이 다시 지금 늘어나는 그 판매량 초등 판매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번에 에스파가 미국에 들어 확 그 방송에서 혹 좀 안 좋은 평을 좀 받긴 했지만은 좀 그 일단 에스파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에스파 좋아하시죠? 요즘 뭐 많이 대세가 에스파라든가 아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인기가 많고 뭐 아이들 그 여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기가 좀 많죠. 근데 뭐 JYP 같은 엠믹스 같은 것도 좀 계속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에스파의 6집 그 리치맨 같은 경우도 초동에서 밀리언셀러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했습니다. 8월 29일부터 세 번째 글로벌 투어 진행 중이라서 글로벌 투어 돌면 실적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캐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 캐대한 멤버가 가장 유사하다고 보는 게 에스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팬덤이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은 맨 아래쪽에 보면 9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엔터주 컨센서스 내년 퍼 기준으로 하이브 31배, SA 22배, JYP 20배, YG 25배, DOU 21배에서 JYP 엔터가 가장 좀 밸류에이션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편이고요. 이건 이제 다우투자증권 그 리포트였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거의 40장 가까이 될 건데요. 요거를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선취배를 좀 미리 할 필요가 있는데 요 유안타 증권에서 제목이 9월 데이터 콘서트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리포트, 섹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일단 편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일단 전반적인 업황과 주가 흐름은 국내 엔터 업종이 주가가 3분기 연속 상승 랠리 이후에 일단은 그 3분기 올해 3분기 초반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서 거의 한 달 반 정도 지금 그 조정 국면인데 조정 이후는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꼈어요. 예,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껴서 차익 매물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익 매물과 이제 그 수급을 소화하는 그 차익 매물에 대한 수급 소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엔터주가 현재 3분기까지
실적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10월 말과 11월 초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과 그 3분기 실적 시즌이 업종 주가 방향성의 전환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그 K-팝 글로벌 확장과 그 IP 낙수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K-팝의 대중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죠. 특히 그 캐드언 때문에 K-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 멜로망스 노래가 거기 OST는 아닌데 강제 지금 해외 진출이 됐어요. 그 캐대원에 한번 나오면서. JYP 트와이스라든가 스트레이키즈가 핫플 차트 진입과 글로벌 차트 성과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OST 및 글로벌 콜라보 효과로 인해서 그 IP 가치가 계속 장기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워낙 지금 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뭐 트와이스, 있지 등의 전반적 IP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그 K-팝 글로벌 확장에 대한 그 낙수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블랙핑크, 트와이스, 걸그룹뿐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하이브라든가 JYP 모두 다 지금 월간 그 청취자 수라든가 그 유튜브 조회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다시 글로벌 팬덤 회복되면서 공연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올해 8월 기준으로 주요 4사 아티스트 월 합산 3억 2,390만 명 정도 이제 그 조회수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31.5% 증가라서 사상 최대입니다. 일단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월간 3,300만 명 넘고 트와이스도 2,700만 명 가까이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글로벌 팬덤이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블랙핑크가 워낙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이 블랙핑크 효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올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에 그 YG 엔터를 사표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블랙핑크랑 또 이제 그 트레저가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좀 구상을 그 트레저의 가치가 좀 잘 인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JYP를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트레이키즈라든가 트와이스가 동반 외 해외 투어가 같이 일어나는 해에는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다. 그 여지껏 이제 그 기간 동안으로 봤을 때 트와이스가 해외 투어 도는 동안에 JYP가 그 기간 동안의 연관으로 주가가 빠진 사례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99.99% 100% 확률로 주가가 올라가서 트와이스 해외 투어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주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콘서트라든가 신규 음원 발매가 맞물려서 이 실적 모멘텀은 4분기까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일단은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 TXT, 뉴진스를 포함해서 일단 뭐 BTS가 있기 때문에 이 보이그룹 중심으로 해서 1억 2천만 명 글로벌 청취자를 가지고 있고, 올해 4분기 실무기 앨범들 많이 나옵니다. JYP는 스트레이키즈랑 그 트와이스가 동반 해외 투어가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아티스트들은 실적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가 같이 해외 투어에 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트와이스 이번에 그 앨범 나온 것들도 국내부터 해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 괜찮습니다. 그리고 8월 월간 청취자가 4,686만 명, YOY 값으로 69.3% 증가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고요. SM 같은 경우도 그 NCT 위시라든가 하트 차트가 성장세가 좀 있는데, 근데 하트 차트는 반응이 괜찮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래서 그 멤버들 괜찮은데 아직은 이제 전체 글로벌 쪽에서는 좀 약한 편이고, 이제 에스파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가 워낙 잘하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투어라든가 음원 발매 효과가 뚜렷해서 월간 청취자가 4,230만 명에서 44.3% 증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는 엔터주는 저는 이제 조정 마무리 국면에 단계 있고, 오늘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엔터주들이 좀 반등 시도를 좀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팬덤이 성장하고 캐드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실적 모멘텀이 일단 투어 돌고 또 신규 앨범 나오면서 3분기는 지금 실적 좋아요. 현재 나오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앨범 판매량, 뭐 공연, 그리고 MD 판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분명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4분기도 지금 모멘텀이 있단 말이죠. 투어 일정도 있어서. 그러면은 실적도 좋고 향후 모멘텀도 좋고 글로벌 팬덤도 확장되는 상황인데 주가가 안 갔어. 주가가 계속 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그 유안타 증권에서는 탑픽을 JYP 엔터,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와 SM 엔터를 같이 보고요. 하이브를 맨 마지막에 보는데, 하이브는 그 방시혁 의장의 그런 어떤 재판 리스크 때문에 일단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되게 비싸고 하니까 일단 탑픽은 JYP, 그리고 YG 엔터랑 SM도 같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만약 SM과 YG엔터를 보게 되면 YG엔터가 좀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왜냐면 또 블랙핑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거 이제 좀 긴 양인데 두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따로 한번 유한타증권 리포트는 참고해 상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메리츠건에서 그 김민영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거 월별 음원 및 공연 데이터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하이브, SM, 뭐 JYP 있는데요. 이제 JYP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8월 22일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 일본 쪽 8월 27일에 발매가 됐고, 그리고 그 트와이스 채영이 지금 그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JYP가 키우는 그 차세대 이제 그 보이그룹 킥플립도 미니 앨범이 9월 22일에 나올 예정이고, MX가 10월달에 컴백을 합니다. 그 데이식스가 9월 5일에 이제 그 앨범이 정규 앨범이 나왔고, SM 같은 경우도 9월 5일에 에스파가 미니 앨범을 발매를 했죠. 그리고 이제 리치맨 같은 경우는 국내에선 3일 정도만 활동하고 바로 이제 미국 투어로 갔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트레저가 이제 미니 앨범 9월 1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특별 앨범 그 옐로우 같은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트레저의 어떤 존재를 좀 알리게 됐는데, 그래서 팬들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확정됐고, 그리고 10월 10일에 그 베이비 몬스터 미니 앨범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블랙핑크가 나올 건데 아직 날짜는 미정인데, 베이비 몬스터 굉장히 빠르게 지금 팬덤을 형성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와 이어서 베이비 몬스터가 예상보다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원 쪽에서는 뭐 블랙핑크 월드 투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라서 내년 1월 18일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148만 명 정도 목격을 예상하고 있고, 트와이스 월드 투어 지금 아시아는 올해 말까지 그 아시아 투어 진행되고 있고요. 에스파 같은 경우도 올해 11월까지 아시아 투어 진행 계속하고, 베이비 몬스터는 11월부터 다시 또 투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음원 쪽에서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하게 지금 골고루 다 IP가 다 골고루 다 증가세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컴백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공연 일정, 그리고 이제 음원 그 공개 봤을 때 3분기, 4분기 모멘텀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가가 안 가면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요거만 봐도 기회가 될 거라서 보여주고, 그리고 저 엔터주 탑픽은 제가 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박진영이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그날 JYP 주가 급등했어요. 이게 장 끝나고 나온 건데, 그래서 LST에서 급등했다가 다음날 또 LS가 급등했다가 차익명을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이 와장창 그 공매도 많이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 그 빌보드에서 이제 그 박진영의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회 된 거에 대해서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제 어쨌든 가수가 이게 장관급직이에요. 장관급직에 임명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고, 그건 이제 박진영이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사실에 대해서 빌보드에서 보도를 하면서 K-팝 선구자가 정치계로 발을 들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박진영 같은 경우도 1994년도에 이제 그 날 떠나지 말고로 이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해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면서 현역으로 뛸 정도로 대단한 거고요. 96년도에 JYP 엔터테인먼트 설립을 해서 원더걸스, 뭐 2PM, 지금의 트와이스, 데이식스, 스트레이키즈도 많은 아티스트를 배출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 박진영이 현재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성공했죠. 또 이제 사실 그 노바디를 가지고 원더걸스가 이제 영어 버전으로 발표하면서 2009년도에 미국에 갔다가 사실은 좀 성공은 못했지만은 어쨌든 당시에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국내에서도 활동했으면 원더걸스의 수명은 더 길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박진영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그 이미지가 뭔가 도전과 몸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위원장 임명의 의미에 대해서 빌보드에서는 현역으로 활동하는 가수가 장관급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박진영의 이번 임명에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박진영이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게 됐어요. 공동위원장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거 생각보다 권한이 많아요, 이 자리가. JYP 엔터테인먼트의 위상은 어쨌든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트와이스가 올해 데뷔 10주년입니다.
네 번째 투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고, 스트레이키즈 그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오르면서 앨범이 7개 연속으로 차트 정상에 올랐거든요. 이거는 BTS를 넘어갔습니다. BTS가 6개 연속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 큰 IP가 그때는 대입을 앞으로 이끌고, 이 박진영이 그 대중문화교육위원회 공동위원회로 된 게 단기 이슈가 아닌 거로 전 보여집니다. 엔터테인먼트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고, 그리고 요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사실을 이제 다시 요거를 알게 됐는데, 이게 하남에 캐스터월드 사업이 있거든요. 이 하나 그 미사섬이야. 그 원래 그린벨트 묶여진 땅에 그 K컬처 그 콘텐츠 집합단지인 그 K스타 월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빅5 문화 광고 목표에 맞춰서 K 콘텐츠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주요 시설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K 아레나, K-팝 전용 공연장입니다. 대략 2만에서 3만석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이제 K-팝 공연이 아마 유치될 예정이고요. 또 K 무비라고 해서 영화 촬영장인데,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대작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수준의 스튜디오가 들어설 거고, 뭐 호텔 같은 경우도 뭐 천실 규모의 호텔이라든가 뭐 300실 규모의 이제 아티스트 전용 호텔도 좀 들어설 거고요. 또 이제 중소형 공연장, 또 케이팝 플랫폼 형태로 들어가고, 또 ICT 산업단지 등의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유통, 그런 까지 다 와로는 복합 생태계를 다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정부 같은 그 사업 추진과 배경과 동력으로 보면은, 일단은 뭐 정부는 어쨌든 K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금 육성하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을 맞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동안 50년간 묶여 있었던 미사섬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위해서 어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규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5호선, 미사역 5호선이 있고, 그리고 3호선, 9호선, 그 GTX, 디어 F 도선 등 총 5개 철도망과 그 고속도로 교차하는 광역 교통을 갖추고 있어서 접근성이 일단 되게 좋아요. 제 친구도 이쪽 그 하남 미사 쪽에 저 아파트 이제 샀는데, 뭐 잠실로 출퇴근하는 거 그렇게 무리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민간투자 쪽에서는 하나증권이 3조 5천억 규모의 금융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글로벌 공연 운영사와 그 스피어와도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일정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민간 사업자 공모 진행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그 SPC 설립해서 28년도 착공과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치 효과로는 연간 3천만 명의 관광에 유치를 하고 3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과 그 2조 5천억의 경제 유발 효과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시너지 효과를 보면은 이제 국가 그 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신원 창출을 계기라고 하는데, 요게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가 그 미사선 이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여기 그 K 스타월드 부지가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미사 IC부터 해가지고 미사역을 지나서 5선 쪽 있는 쪽, 저기가 다 그레벨 지역을 다 풀어가지고 다 질 거고요. 근데 저기 미사역이라 표시한 거라 보시고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그 고덕 강일 1지구 위치도라 해가지고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 위치에 JYP 신사옥이 들어갑니다. 요 그림이에요. 유명한 건축가가 이거 설계한 그 신사옥인데, 지금 그 신사옥을 아마 700억이 넘게 좀 투자를 하는데, 요게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은 이 미사역이랑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K스타 월드 부지랑 JYP 신사옥이랑 지금 위치가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은데, 요게 이제 그 K스타 부지가 예정대로 되고, 그리고 JYP 그 신사옥도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됐겠죠. 그럼 가깝잖아요, 서로 간에.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유동인가 증가하면서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JYP 신사옥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공연장이 가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라서 보여지고요. 사업적 시너지 날 거고, 그리고 이 K 스타 월드 부지, 그 스타 월드의 근처에 이제 그 사옥이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도 괜찮습니다. 딱 뭐라고 딱 찍기는 좀 그렇긴 한데, 각종 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회 됐고, 그리고 이런 하나 캐스터 월드 위치 부분에 신사옥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쯤 시너지를 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장기 이슈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당장 주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제 요 하남 캐스터 월드가 들어서게 됐을 때 JYP가 향후에 저 신사옥이 완공되고 얻게 될 그런 시너지를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사이즈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이 사이즈가.
근데 거기에 부근에 저렇게 그 JFP가 신석을 저렇게 들어가서 절로 간다고 했을 때는 향후 몇 년에 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거로 좀 보여지고 아마 저 언젠가는 이게 이슈화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엔터주는 이제 3분기, 4분기와 투어 실적과 뭐 음원 판매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실적을 보면 좋아지는데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기회다라는 취지에서 엔터주를 말씀드리겠고 JYP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뭐 유안타에서 뭐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그 박진영 그 문화교류위원장 공동위원장과 요 K스타월드와 JYP 신사옥의 연계성은 뭐 이건 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와는 좀 무관할 수 있지만은 투자하신 분들에서는 좀 주의 깊게 볼 사안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는 약간 버블 제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국 특히 트럼프 정부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들을 버블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채를 좀 줄이려는 그런 의도로 갖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동맹국의 팔을 비틀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미국 이익을 최대화시키면서 그 좀 뭐 부채라든가 자기네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의 흐름은 버블 저항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투자해서 손실 되게 많이 봤는데 여전히 인버스를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을 보이고 거기에 딱 그 뭐 74조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팔아가지고 주가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서 개인들이 팔렸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것보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6조 4천억에서 그러니까 6조 4천억 실적 2천억까지 올라갈 때 8조 늘었죠. 지금 더 또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아서 예탁금이 늘었다기보다 하루에 1조 8천억씩 막 지금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아무리 주가 그 지수가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쉽게 하방 베팅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방 베팅 하지 마시고 그럴 바에는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현재 그 주도 섹터로 지금 부상을 한 상태인데 지금 막 쫓아갈 건 아닙니다. 단기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금리나 수혜 섹터로는 여전히 뭐 제약 바이오 좋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도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말고도 이제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 섹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엔터 쪽도 관심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특정 섹터에 포트를 좀 몰아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2차전지에 집중 투자하셨던 분들이 최근에는 바이오에다 온통 집중 투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글로 몰지 말고 좀 섹터를 다양하게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뭐 그 올랐다고 해서 쉽게 뭐 하방으로 보시지 말고 다만 이제 요 FMC 오늘 밤 방송 녹화됐을 때는 지날 것 같겠는데 오늘 내일 새벽 3시에 FOMC에서 금리 인하 발표될 텐데 전과 후가 좀 시장이 좀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FOMC 이후와 이전과의 시장의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예지가 있고 그리고 약간 세론송 매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그 조정 시에는 그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하방 베팅 함부로 하지 말라.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